반갑습니다. CVC 뭐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VC하고 뭐가 틀리지? 아니면 또 투자를 처음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제가 진행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의견이 다른 또 여러 가지 의견들 서로 이렇게 그래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이나 궁금증 그래서 오늘의 목표인 CVC 생태계 이해 이 제목이잖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보생명 고윤광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생명 오픈이노베이션 팀에서 CVC 운영하고 전략투자 담당하고 있는 고윤광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롤로그 벤처스 김종원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프롤로그 벤처스의 김종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현대 종합상사, 현재는 이제 현재 코퍼레이션에서 운영하는 CVC입니다. 이제 설립된 지 한 3년 정도 됐고, 저희는 이제 국내 우수 벤처 기업의 좋은 제품이나 기술을 글로벌 진출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CVC입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따 토크할 때 많은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CJ 인베스트먼트 김준식 상무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J 인베스트먼트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나중에 뭐 좀 이따 기회가 있겠지만 CJ 그룹과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발굴 투자 그리고 그룹의 미래 신수종 관련된 사업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으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효성벤처스 박재석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효성벤처스 박재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효성그룹의 CVC고요. 뭐 만든 지는 한 2년이 좀 채 안 된 그런 약간 좀 신생에 가까운 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현재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현재 약간 좀 기술 중심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갖고 향후에도 약간 그런 쪽으로 펀드를 좀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시면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뭐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 이종훈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엑스플로 이종훈입니다. 저희는 GS 그룹에 있는 벤처 캐피탈이고요. GS 그룹에는 미국의 GS 퓨처스, 한국의 GS 벤처스 그리고 저는 GS 건설 자회사로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X 벤처스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X 벤처스 전환중이라고 하고요. LX 그룹은 3년 정도 전에 LG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그룹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회사로는 뭐 LX 인터내셔널, LX 판토스, LX 세미콘, 하우시스 같은 회사가 있고요. 저희 CVC는 이제 펀드 결성 기준 한 7개월밖에 안 된 여기서 제일 따끈따끈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인사 나눈 자리가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것 같고 뭐 질문 답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소통 이어가면서 계속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이크 진행을 강창규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쟁쟁한 회사들이죠. 우선 CVC에 대한 정의, 그럼 VC하고 뭐가 틀린가를 좀 학문적인 접근으로 우리 김종훈 교수님 이종훈 교수님 께서 CVC에 대한 정의 우리 현재도 한양대학교 경영교수다 보니까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예, 한때 CVC에 대한 연구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갑자기 막중한 역할 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금융권 기업이 이제 전략적 투자를 위해서 만든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특히 한 짧게는 1, 2년 길게는 한 4, 5년 전부터 금융사들도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벤처 캐피탈을 많이 운영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제 자금의 이제 증식 뭐 투자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모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에는 투자도 이제 병행하는 흔히 FISI라고 하는데 그 두 개가 결합된 그런 투자 형태 캐피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정의상 그 캐피탈 운영한 돈이기도 하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걸 운영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자, 이해하셨죠? CVC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재무적인 투자, 기존의 VC들은 어떤 재무적인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CVC는 기업 내 발전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활동의 일환으로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그러면 우리 교보생명부터 교보생명에서 CVC를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럼? 예, 저희 이제 CVC를 출범한 거는 딱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에 이제 교보증권의 펀드를 결성하면서부터 이제 투자를 동반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 이유가 이제 모든 산업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성장이 굉장히 정체가 됐습니다. 성장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데 내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는 이제 요즘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원래 하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이제 여러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시장을 이제 파괴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혁신을 이루어 보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CVC를 펀드를 결성을 하고 협업을 만들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행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업부로 계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 회사는 아직 설립이 안 되신 건가요? 예, 금융지주는 결국 뭐 별도 회사를 설립하려면 벤처캐피탈이나 아니면 신기사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교보생명보험에서 교보증권에 저희가 이제 교보증권에서 펀드를 결성하고 출자를 원LP로 해서 단독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에서 2천억 규모의 저희 CVC 펀드 전략적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생명에서는 그 펀드에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이제 시너지 검토를 같이 해주시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즉 이어서 우리 김성원 네. 본부장님도 현대는 왜 회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인하게 되셨나요? 예, 그 저희는 이제 설립한 지 한 3년 정도 된 저희도 신생이고요. 뭐 그 와중에 이제 펀드는 한 1,000억 정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모회사의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은 이전에 이제 뭐 LP라든지 아니면 직접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과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대기업이 이런 벤처 기업까지 와서 새로운 사업을 찾는 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신기사나 아니면 투자의 회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저희 회장님이 이제 결정을 하시고 프롤로그 벤처스라는 이제 신기술 금융사를 이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 상사이기 때문에 글로벌에 한 4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해외에 진출할 수 있거나 뭐 그런 니즈가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해외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철강이나 자동차, 석유화학, 뭐 전기 쪽을 주업으로 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한 다변화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회사는 이제 3가지 전략을 가지고 벤처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뭔가 완성된 제품이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저희 그 40여 개 지점에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제품이 실제 그 글로벌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한 다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좀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벤처 기업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그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완성이 됐었을 때 이제 해외 나가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JV나 M&A를 저희는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좋고 해외에 나가서 저희 모회사와 JV를 설립해서 직접적으로 해외에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희는 제일 관심이 많고요. 그 와중에 뭐 그 기업이 M&A나 바이아웃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모회사 관련된 기사를 올해 거를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 모회사의 가장 큰 미션은 바이아웃입니다. 뭐 기술이 있거나 뭐가 완성되거나 아니면 저희 모회사의 시너지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바이아웃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3가지 전략으로 이제 CVC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CJ 인베스트먼트. 네, 일단 저희 굉장히 대기업인데 CJ는 네. 그죠? 대기업 맞죠? 네, 맞습니다. 이
CVC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우리 회장님은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실까요?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룹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공정거래법상의 이제 공식적인 CVC로 저희가 이제 변화를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들이 좀 있었고요. 예, 되돌아보면 저희 사실 CJ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 중에 다른 기업보다 다른 CVC보다 사실 업력이 깁니다. 저희가 한 20년 정도 됐고요. 과거에는 그 CJ 창업 투자라는 이름으로 문화 컨텐츠 부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목적은 과거에 이제 저희가 CJ ENM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컨텐츠 미디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컨텐츠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관련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펀드를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뭐 K컬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저희 그룹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그 일환의 하나로 벤처 투자와 관련된 비이클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뭐 그런 뭐 새로운 비전 같은 걸 발표를 하시면서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CJ 인베스트먼트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소비자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식품이나 뭐 식품 서비스, 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뭐 물류라든지 신유통,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또 뭐 하나 있죠. 바이오 사이언스, 바이오 같은 게 있어서 뭐 제일제당이나 뭐 올리브영이나 뭐 CGV, 뭐 과거에 ENM, 뭐 홈쇼핑 이런 다양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항상 그 업황이 좋을 수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그런 외부에서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런 아이템들을 기존의 이제 레거시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좀 모색하고 싶은데 그게 내부에서의 혁신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혁신적인 요소들을 외부에서 좀 도입을 해보자. 그게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관련된 정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더 빨리 캐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업과 연결시켜 보자라는 그런 니즈에서 하게 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양발잡이를 일단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재무적인 투자자로서 성공을 해서 파이낸셜 게인을 얻는 부분도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전략적인 투자자로서 투자를 해서 기업 저희 이제 계열사들과 협업을 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그룹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뭐 도전, 뭐 이노베이션 이런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석 이사님, 저희가 이 효성 그러면 ATM 유명하시고 그다음에 또 섬유, 네, 그다음에 자동차 시트, 효성그룹이 추구하는 어떤 CVC의 목적은 뭘까요? 제 방금 뭐 CJ 설명해 주셨는데 저 약간 좀 정반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일반 뭐 B2C 쪽에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제조나 기술 쪽에 좀 집중해왔던 그룹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계속 그런 분야로만 뭐 발전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뭐 혁신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한 건 다 주시하고 있는 바고요. 뭐 여기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운 뭐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한 2년 정도 전쯤에 설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그 제조나 기술 중심적인 펀드가 이제 한 500억 정도 되는 펀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향후에 저희가 펀드를 또 만들려고 하는 거는 좀 디테크 중심의 그런 펀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하신 소재나 화학이나 이런 부분들 IT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을 축적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효성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사실 기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뭐 외부의 어떤 혁신적인 뭐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같이 뭐 파트너로서 성장하고 싶은 니즈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앞으로 투자를 하고 성장하려고 저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훈 대표님은 지금 설립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2년 정도. 네. 네. 그래서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하시려고 지금 회사를 이끌고 계신가요?
저희는 뭐 저희 CBC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긴 한데 저희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CBC가 어떻게 보면은 그 모회사의 이제 전략적 이제 뭐 비클, 전략적 투자 비클이기도 한데 저희는 저희 자체가 신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금융업으로서의 신사업이기도 해서 그 이제 전략적인 뭔가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 자체가 순수 벤처 캐피탈로서도 이제 충분한 이제 자리를 매김하는 게 중요하기도 한데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된 그리고 뭐 지속 가능성 저희 뭐 아프리카와 일부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 인구가 이미 70,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도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마트해지고 또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지금 집중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투자 쪽을 좀 하고 있고 저희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GS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퓨처스도 있고 뭐 벤처스도 있고 뭐 하는데 그게 우리 회장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요즘 어저께도 메시지가 날라오긴 했는데 그 GS에는 생각해 보시면은 연구 조직이 그렇게 별로 떠올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삼성 뭐 종기원이나 뭐 LG 뭐 이렇게 크게 연구소들이 있는데 저희 GS는 이제 회장님께서도 우리 연구 조직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이제 벤처 투자로 잘 우리가 뭐 메이크업 해보자 그런 전략으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LX 벤처스는 어느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잠시만. 네. 일단은 그 스타트업과 협업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왜 하는지라는 그런 질문이 의미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분명히 좀 느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빠른 혁신이 스타트업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례로 저희 계열사 중에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또 니켈 광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쪽 요즘 뭐 AI 반도체 스타트업 다 스타트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쪽 니켈이 이제 2차 전지의 소재인데 2차 전지 쪽 뭐 소재든 개발이든 리사이클링도 다 스타트업들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필수인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투자를 해도 되는데 왜 그런 그룹의 CVC를 만들었냐? 결과적으로 스타트업 투자하고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뭐 5년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개별 계열사에 맡겨놓으면 아무래도 그 임기가 있는 임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올해, 내년 그리고 지금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5년, 7년 후를 바라보는 의사결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룹에서 그걸 좀 가져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룹 그 지주사의 100% 자회사로 CVC가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LX 그룹의 특성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가장 큰 회사가 이제 옛날에 LG 상사 LX 인터내셔널인데 그 히스토리를 보면 예전에 GS 리테일도 LG 상사에서 분사를 했고요. LG 패션, LT 같은 경우도 분사를 했고 기본적으로 LG 그룹 신사업의 인큐베이션 조직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통한 사업 개발 그리고 성장에 좀 강한 열망이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아져서 이제 CVC를 설립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다 이해가 되셨죠?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청중들 중에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회사들 그리고 CVC에 대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보고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궁금증이 안 생기셨나요? 원래 창업을 하시려면 질문이 많아야 되는데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짧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 벤처대학원에 석사과정에 있는 홍정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분야를 정말 잘 몰라서 악의 없이 순수하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생각보다는 대기업에서 뭔가 벤처 투자를 되게 중요성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새롭게 시작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유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최근에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뭔가 CBC가 조금 최근에 뭔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설립을 최근에 한 사람으로 그 CVC의 정의가 사실 되게 많아요. 이 대기업 안에서 투자팀이 투자를 해도 CVC 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열사 형태로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계열사 형태로 있는 형태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 CVC가 생겼는데 원래 한국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 금산분리 때문에 대기업이 금융사를 소유하는 게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한 3년 됐죠. 네, 네, 그 전쯤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주 회사도 CVC를 가질 수 있는 법이 생겨서 일단 그 전부터 벤처 투자는 많이 했지만 최근 들어 설립되는 회사 예를 들어 뭐 GS 벤처스, 효성 벤처스, LX 벤처스 같은 경우는 그 법을 통해서 이제 지주가 공식적으로 이제 계열사들의 펀드를 모집을 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 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자, 예전에도 대기업들은 뭐 삼성 벤처 투자도 있었고 CJ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업력이 굉장히 오래되시고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VC들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 CVC라고 하는 형태를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들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때문에 이제 내부 혁신뿐 아니라 외부에 또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또 기회를 대기업에서도 모색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브포드 대표 김미연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네이밍을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기업하고 어떤 기업, 작은 기업이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협력 외주 혹은 이제 조금 고리타분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라는 점은 사실 동일한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뭐 이 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해보면은 결국 완성된 솔루션을 가진 작은 업체들이 와서 이제 우리 회사에 와서 이거 도입 가능합니다라고 굉장히 세일즈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기술의 시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협력 외주 업체를 선정해서 특정 부서가 이제 협업을 하면서 계속 좀 뭐 원하는 프로젝트를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스타트업은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펀드멘탈이 같다고 했을 때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네이밍에서 전략적 제휴를 할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제휴를 하시는 경우에 좀 성공적인 케이스나 좀 장기간 협업을 하신 케이스가 있다면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한 번 더 생생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미연 대표님은 그러면 아이템이 어떤 거죠? 간단하게만 설명을. 저는 패션 3D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패브릭 제품이 들어가는 제품군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대량으로 생성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옷뿐 아니라 무슨 네, 뭐 소파, 의류나, 침구 네. 모든 걸 포함하는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가 가장 관련이 있으실까요? 그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효성이 제일 관련이 있으실 것 같은데. 패브릭을 뭐 3D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아이템 자체에 대해서 여쭤봤다기보다는 네네. 우리가 기존의 외부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혹은 외주 업체를 통해서 협력을 할 때랑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하고 협업을 할 때에 대기업에서 어떻게 다르게 어프로치를 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뭐 기존의 이제 대기업들이 보통 외부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력업체라는 데하고 할 때는 뭐 납품도 있겠지만 뭐 가장 전형적인 얘기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공정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갖고 있는 업체들이랑 뭐 얘기하는 경우,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서 많이 뭐 얘기되고 하던데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 계열사 자체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CVC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열사는 사실 저희의 투자를 원할 수 있지만 저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같은 소재를 가져서 자기네 솔루션을 해결한다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뭐 시장을 진출한다든지 새로운 형태의 매출을 끌어내서 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페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성장하고 그 시장을 장악하고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덤비기 위해서 필요한 뭐 그런 외부적인 뭐 아이디어 아니면 기술 이런 게 필요한 경우는 원하는 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인 거고 사실 이제 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뭐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 협력사들인데 다만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오히려 계열사 쪽에서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데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선행 연구 조직 그리고 이제 특정 사업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선행 연구로 1, 2년 후나 혹은 그 후에 뭐 고객들이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연구 과제에 스타트업이 자주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실 수 있겠네요. 연구 과제라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 그 연구를 해서 어떤 걸 해결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프로세스 대표적인 거의 공정 개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실 그 공정 개선하는 과정이 어렵고 굉장히 기술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부가가치가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열사하고 CVC의 관점은 거기서 확실하게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약간 효성하고 저희는 결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 CJ 같은 경우는 그런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기존에 저희 계열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단순한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뭐 그런 경우에 이제 협력을 하는 대상을 뭐 표현을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계열사들이 스타트업을 찾거나 뭔가 협업을 하는 경우는 계열사도 가보지 않은 길, 뭔가 새로운 시도를 뭔가 하고자 하는데 내부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뭔가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한 스타트업과 협업을 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시도를 할 때 스타트업과 조금 연결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준에서는. 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 학생들 중에도 대기업과 연계해서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아이템을 갖고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순진하게 접근을 하죠. 교수님 제가 단백질 뭐 이렇게 레시피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CJ 비비고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제 일단 현업에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뭐 단순해 보이는 만두일지라도 기술적 로드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냥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가지고는 협력이라는 것들을 모색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다만 가고자 하는 전략적 방향성이 있어서 거기에 뭔가 핏한 그런 아이템이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죠. 뭐 구체적으로 이미 다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됐겠지만 식물성 대체 6을 뭐 같이 혼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로드맵이 잡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기술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게 덜 됐을 때 해당 기술을 가진 기업이 뭔가 즉시 적절하게 개안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협업이 되지만 여기랑 뭔가 시너지가 날다고 해서 그 기업 내에서 전혀 계획상 전략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좀 소화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기업을 발굴하실 때 우리가 찾아서 발굴한 기업이 더 많은지 이렇게 찾아와서 인바운드로 들어온 걸 검토해서 투자나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게 더 많은지 우리 교보 생명부터 한번 그냥 대충. 예,
저희 그러니까 교보생명은 굉장히 강한 전략적 협업을 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CVC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기업을 발굴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협업을 강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 팀이나 아니면 교보 펀드를 조성하면 교보증권에서 많은 팀들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현업들은 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제 그들의 일도 너무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게 미래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장도 이렇게 넓어질 수 있어요. 뭐 프로세스도 바꿀 수 있어요라고 해봤자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현업이 찾아오는 기업들은 아까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개선을 위한 어떤 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기업 단순히 개선을 위해서 하고 당장 내가 힘드니까 이 기업에 투자해 달라. 그리고 나는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여서 이게 항상 상충되는 문제인데 뭐가 앞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종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팀이든 아니면 이 CVC 조직이든 기업 내부에서 R&D 조직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성을 넓게 보고 그다음에 미래를 좀 더 앞으로 나가서 보고 하다 보면은 현업팀이 추천하는 기업들도 좋지만 저희처럼 실무에 있는 팀들이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현재까지는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기업으로 봤었을 때는 반반이지만 교보생명에서는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팀에서 세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노스테이지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업들을 선발하고 협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파트에서는 이제 투자를 겸한 이제 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파트는 이제 사내 벤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투자만 꼭 해야 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업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교보생명과 협업을 하고 싶은 기업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보생명은 발굴하는 팀, 그다음에 투자하는 팀, 그리고 사내 벤처 육성팀 뭐 이렇게 세 파트로 좀 나눠서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프롤로그 벤처스에서는 어떻게 찾아 나서는 걸 선호하십니까? 찾아오는 걸 선호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설립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데모데이나 이런 데를 이제 참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직장 이전에는 단순 FI로서 한 10몇 년 이상의 이제 VC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FI적인 관점에서 이제 회사를 바라보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데모데이 같은 걸 많이 참석을 했었지만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이제 경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약간 SI적인 쪽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는 뭐 이제 괜찮은 게 뭐냐면 저희 모회사의 신사업 그 검토팀이랑 브릿지 팀이라는 게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랑 협력을 해서 저희가 발굴한 업체들을 일단 그 부서들이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검토된 업체들이 이제 현업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걸러져서 실질적으로 협업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그렇게 검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진 보고가 무조건 되게끔 돼 있어서 그게 현업에서 그냥 뭉개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원진까지 보고가 돼서 그 결론까지도 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많은 기업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 FI 뭐 처음 질문을 들어오면 예전 FI 때는 뭐 많은 이제 소개를 통해서 약간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제가 찾아가서 저희 모회사의 신사업부나 아니면 브릿지 팀에 소개할 법한 회사가 있는지를 제가 좀 더 찾아보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CJ는 찾아오는 기업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이. 아까 제가 뭐 단백질, 뭐 아까 만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뭐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CJ랑 같이 하고 싶어요. 뭐 어떤 쪽이 더 많이 지금까지 투자를 하시거나 협력 관계를 맺으셨는지.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투자건들이 한 7할, 8할 이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열사들이 소싱해온 그런 딜들이 나쁘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들이 갖고 오는 딜은
단기간의 사업 협력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영업이라든지 이런 목적에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VC 입장에서 보다 보면 재무적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거나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 같은 경우는 의견 차이 같은 것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약간 이원화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 시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룹의 투자 비클로서 동작은 하고 있지만 각 계열사, 주요 계열사들이 오픈 이노베이션 조직을 만들고 초기에 작은 금액은 직접 투자도 하면서 협업을 하는 형태로 가고요. 저희는 거기서 약간 비껴가서 전략적인 방향성에서 조금 크게 보고 투자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정보 공유라든지 하는 것들을 항상 하기 때문에 계열사에 소식된 걸 같이 하거나 저희가 소식된 걸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보완적인 이런 기능들을 좀 하고 있고요. 중간이 오버래핑 되기는 하지만 요게 거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추구하는 게 계열사들은 사실은 재무적인 수익을 추구하진 않으니까요. 저희는 재무적인 수익을 같이 추구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는 요게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효성벤처스에서는 이게 미래 성장 가치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우리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시 만두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만두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게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팔릴 것 같다. 근데 효성에서 추구하는 투자나 연구 방향하고는 좀 틀리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소위 말해서 주목적 투자라고 하죠. 이제 그 주목적 투자에 안 맞는 경우에는 이제 험난한 길들이 굉장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거 결론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주목적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CVC가 만들어진 이유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이 녹여 있는 그 주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데 하려고 하면 글쎄요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약간 지금으로서는 딱 잡히진 않는데 근데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그 심사역이 그 딜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꼭 객관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어떤 밸류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 대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1조 뭐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얘네들이 이걸 채택해서 하면 기존에 없던 제품이니까 확 팔리지 않아요. 이제 이런 나이브한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있었던 시장에서 그 시장에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걸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옆에 계신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결제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저 이성훈 대표님께서 발굴을 해왔는데 우리 그룹의 주목적하고 이 CVC의 주목적하고는 좀 다르지만 정말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심사역이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공감이 되면 되는 거고요. 공감을 못하면 못합니다. 공감이 되면 예, 뭐 세상을 바꿀 것 같으면은 사실은 그렇죠. 저희는 GS 건설이 대표 모회사지만 건설업을 떼도 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업이면 GS 건설을 고집할 필요 없고 저희를 통해서 금융사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 롯데 있을 때도 그렇고 저희 있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 회사 보면은 원래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이 금융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CJ도 항상 맨날 뭐 음악, 영화, 뭐 옛날에는 설탕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건설도 아파트만 팔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자, LX벤처스에서는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일단 좀 제쳐놓고 CVC 본래 목적에 좀 치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말씀드리면 처음 설립될 때부터 저희는 7대3 혹은 8대2로 정말 그냥 미래 메가 트렌드에 맞는 분야 무조건 투자하자라고 좀 내부적 논의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연간 분야만 투자하는 하다 보면 결국 정말 우리가 그러면 뭐 3년 5년의 시너지가 아니라 정말 10년 20년 후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하나는 기후 변화라는 키워드,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봐서 그쪽 분야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고 실제 투자 검토를 진행 중인 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뭐 투자권을 찾아다니냐 들어오냐 고기 질문을 잠깐 드리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발에 땀이 나게 찾아다녀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어느 루트가 중요한지 모르겠고 스타트업들한테 제가 조언은 2개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저는 그 GS 홈쇼핑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공고하고 업들을 받아서 POC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릭데이 같은 회사가 있어요. 스위트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지금 되게 잘 됐어요. 저희 쪽에서 홈쇼핑에서 팔고 결과가 좋고 홍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어떤 데모데이 참석은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예를 들어 여기 이종훈 대표님 쪽에서도 그런 걸 하시는데 지금 이종훈 대표님 쪽에서 한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서 좋은 회사가 있으면 완전히 믿을 수 있거든요. 업계에서 판단한 좋은 회사. 그래서 그런 거 추천을 드리고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럼 콜드로 이메일 보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 그 회사를 충분히 공부하고 정성 있게 메일을 보내시면 100% 다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열심히 적어 놓으시고 잊어먹지 않게 다음에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자 생존입니다. 네, 적는 사람만 살아납니다. 네. 지금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내일 아침에 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다 기억 못 하세요. 네. 적자 생존 기억하시고 자 이쯤에서 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또 역시 학생이라 질문이 많으시군요. 네. 네, 다시 그 국민대 창업학 전공하는 홍정인이라고 합니다. 그 궁금한 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대학원에서 있다 보면은 그 요즘 스타트업은 AI가 아니면 투자를 못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좀 중요하신 분들 있으신 데서 여쭤보고 싶고, 2번째는 그 제가 지금 첫 학기다 보니까 좀 무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CBC에서 인큐베이팅도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좀 기억하기로는 그 인큐베이팅은 엑셀러레이터에서 주로 하고 BC에서는 약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말씀해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CBC에서 인큐베이팅도 해주시는지 그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관련된 건 저희가 거스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는 AI가 안 들어가면 투자를 안 한다. 손 들어 주시죠. 네, 보셨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인큐베이팅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도의적 책임은 아니고 제가 한때 저분의 소속 교수였기 때문에 제가 한 6년 전에 글로벌 창업대학원 교수를 하다가 이 현장으로 다시 이제 나온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해야 되나? 근데 일단 첫 번째 거는 글쎄요, 꼭 AI 붙었다고만은 아니고 뭐 어떤 테마도 그렇고요. 근데 저희 VC 쪽은 그 테마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모두가 한다라는 거를 가르칠 때 딴 거를 봐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약간 반골로 AI를 덜 보지 않나? 네, 좀 한편으로는 남들이 같은 걸 볼 때 우리 같은 걸 보면 우리가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벤처 캐피탈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 모두가 지금 AI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5년, 10년 후를 보면 뭘까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그리고 2번째는 인큐베이션은 글쎄요, 인큐베이팅의 정의란 게 되게 폭넓은데 한양대학교 인큐베이팅 하면 또 한양대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한때 몸담았던. 네. 그러고 보니 제가 몸담았던 데가 이제 이렇게 또 다 이제 관련되는데 인큐베이팅하면 한양대인데 인큐베이팅 CVC도 필요하면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고요. 사실 제가 롯데 벤처스에 있었는데 롯데 엑셀러레이팅 시절에는 아예 롯데 벤처스 엑셀러레이터 시절 지금도 그렇지만 그 같은 건물에
인큐베이팅 공간을 한 150평 정도 실제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교보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간 확장하고 있죠. 예, 또 인큐베이팅하면 교보입니다 요즘. 그런 예, 식으로 저희는 많이들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이제 SI 협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CVC로 2천억짜리 펀드 아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교보생명은 또 팁스 운영사입니다. 그러니까 팁스 운영사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극초기 기업부터도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극초기 기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인큐베이팅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사 내에도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사 외에도 한 150평 정도 공간 확보해서 한 8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매주 프로그램 같은 것들 하고, 그다음에 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풀어주고, 예를 들어서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희가 직접 투자하고 팁스로 투자하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팁스는 투자하면 정부 지원금이, 정부 R&D 자금이 5억 원이 또 매칭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활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초기 창업 패키지 그 운영사로서 기업들이 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내벤처도 운영을 하시나요? 그럼 사내 임직원들. 네, 저희 팀에서 이제 사내벤처를 운영하는 파트가 또 따로 있고요. 예, 그분들도 저희가 인큐베이팅해서 사내 이제 별도 분사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분사 창업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원. 예. 그 제가 아까 인큐베이팅이라는 용어를 썼던 기억이 있어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CVC 인큐베이팅은 흔히 엑셀러레이터들이 하는 그런 뭐 초기 기업이 뭐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뭐 그런 요령이나 뭐 이런 뭐 기업 운영 이런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글로벌 진출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글로벌 진출하기에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 현업부서랑 같이 논의를 해서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같이 잘 그 제품 개발이나 뭐 기술 개발을 해서 글로벌에 내놓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른 의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에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큐베이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그룹이나 CVC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두 회사랑은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의 인큐베이팅을 위한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계열사와의 POC라든지 이런 것들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인큐베이팅 활동을 일부 하고요. 아니면 글로벌 회사들의 협업 기회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다른 외부의 뭐 기관들과 협력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 형태로 이렇게 하고요. 뭐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약간 결이 다르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죠? 혹시 기말 과제를 여기서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저도 약간 의심했습니다. 지도 교수가 혹시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과제하는 게 맞아요. 네. 아까 모두가 보는 것이 AI라고 해주셨잖아요. 지금 모두가 보는 것이. 그럼 혹시 앞으로 지금 모두가 보는 것이 AI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볼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런 높은 분들을 만나뵐 일이 없어가지고 좀 모두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높은 분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 중요하신 높이 앉아 있는데. 그래요. 그럼 여기서 화두를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급변하면서 우리한테 다가왔던 게 뭐 로봇, 바이오, 블록체인, 뭐 빅데이터, 이제 AI. 그럼 그 다음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개인적인 느낌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기술적으로 화두가 될 것인지, 우리 교보생명에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떠신지. 기술이라기보다 아까 또 LX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각 모든 회사들이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보험 회사들도 보험을 들으셨던 분들, 앞으로 보험을 들 분들도 다 연세들이 많아지면서 당사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현재는 시니어와 헬스케어 부분 가장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는 리사이클 쪽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모 회사는 태양광 발전소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운영 기간이 한 6에서 7년 정도 지나면 거기서 다양한 이제 태양광 패널에 이제 그 쓰레기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리사이클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뭐 폐배터리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는 이제 독일에 있는 리사이클링 회사에도 투자를 해서 그 기술을 갖고 다양한 발전소의 폐기물을 좀 리사이클하는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리사이클링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답변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아까 LX 벤처 쪽에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크게 와닿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실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맞추는 뭔가 개인 맞춤형 뭔가 이런 뭔가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큰 트렌드를 캐칭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맞춰야 되고 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인구 변화에 따른 그런 뭔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디테일한 하위 그런 트렌드를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간 깜짝 질문. 왜 김밥을 뺏기셨나요? 비비고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아쉽기는 생각하지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뺏겼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또 이제 규모의 경제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수단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양한 라인업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길을 뚫어놨으니까 이제 그 K푸드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제일제당 사람은 아니고 예, 제가 CJ가 예, 먹거리하고 일단은 아주 제가 관련이 제일제당에 근무를 하긴 했지만 제약사업부였어서 관련은 없고요. 사실은 굉장히 저희로서도 이제 제일제당 입장에서 돌파구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저희가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다양한 식품들을 소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냉동식품 회사 하나 슈완슨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냉동 관련된 제품들을 유통할 수 있는 미국 전체 유통망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걸 확보하고 또 만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시너지가 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동 김밥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부터 확대될 거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제당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셔서 아마 K컬처 그 중에 하나 K푸드 이렇게 되면서 많은 그 실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있고 알아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알아서 고기에 밑줄 거놓으시고 그 알아서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세요. 네, 박재서 이사님은 어떤 키워드에 좀 관심이 가시나요? 아직 뭐 AI도 사실 제대로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AI를 이미 붙들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너무나 이제 뭐랄까 당연해진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보는 AI 관련된 관점은 이미 좀 가장 큰 파이들은 이미 결정이 나는 상황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AI 관련해 가지고 보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그 AI 큰 생태계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술, 뭐 AI 뭐 칩을 만드는데 뭐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거고요. 글쎄요, 근데 뭐 그 다음 세대 어떤 기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AI도 이렇게 뭔가 좀 더 기술이 확 드러났을 때 오히려 유행을 더 타서 뭔가 사람들한테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라는 그림이 나왔을 때 더 인기가 붙었잖아요. 근데 아마 뭐 관련된 앞으로 향후에는 뭐 우주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진짜 뭐 개인적으로 어디 뭐 여행을 갈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거를 뭔가 상용하는 서비스를 누군가 최초로 한다면 그게 이제 아 이게 우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정도 될 때쯤에 아마 또 다른 뭐 그쪽 유행이 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유행을 타는다고 해서 먹을 파이가 꼭 있는 건 이미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미 플레이어가 어느 정도는 약간 세팅이 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 또 약간 거기 먹을 만한 게 있는 걸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를 계속 찾아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기술 시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기업 찾기는 참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계속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도 뭐 그럴 만한 데가 있는지는 좀 계속 봐야겠죠. 네. 우리 또 통찰력이 뛰어나신 이종원 대표님께서는 저는 오히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네, 뭘 어떻게 저보다 더 젊은 세대가 뭘 보는지 관찰, 질문 오히려 저는 그걸 통해서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알고 있다고 해도 대답은 안 드릴 거고요. 저만 알고 있을 거고 말해도 비웃음을 당할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질문을 저는 오히려 그 답을 위해서 질문을 하러 다닐 오히려 생각입니다. 그러고 있고요. 아, 멋있는 척. 아. 네, 아까 인구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에 좀 뭐 메가 트렌드가 뭐냐라는 질문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요즘 컨센서스는 CES의 키워드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기업들과 많은 스타트업이 고민한 키워드가 응축이 되고 기억을 되살려 찾아봤는데 AI,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그린테크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인구 구조나 기후 변화 해서 사실상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중요한 문제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게 해결이 되는 회사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큰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시는 일이 키워드가 많이 걸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리 아이템은 뾰족한데 그래도 꿈은 크게 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 글로벌 마인드는 장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X 입장에서 보면 아까 뭐 현대 코퍼레이션도 그렇지만 LX 인터내셔널과 판토스도 전 세계 50개 해외 법인 지사가 있거든요. 이 네트워크를 기꺼이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템이 글로벌로 메가 트렌드에 살짝 걸쳤지만 글로벌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뭐 투자 검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크 드신 김에 LX하고 현대코퍼레이션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성공한 스타트업만 글로벌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스타트업을 준비하면서 글로벌 시장만을 목표로 준비해도 충분히 도와주실 의향이 있나요? 네, LX. 네,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시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뭐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뭐 정답, 그러니까 뭐 이상적인 답은 2번이긴 한데 사실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사실 글로벌 저희 협업하고 있는 다른 이제 벤처기업들 보면 이제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번은 검증을 받고 저희 이제 모회사의 어떤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이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 번은 꼭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이제 벤처기업이나 뭐 중소기업들이 뭐 글로벌을 위해서 뭐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뭐 법인도 세우고 뭐 거기에 있는 뭐 에이전시들도 만나고 하는데 사실 뭐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쪽의 문화나 환경도 잘 모르는데 저희 모회사에 있는 분들은 40년 이상 그 글로벌에 대한 이제 경험이 있으시고 그쪽 환경, 문화, 법 이런 거에 대한 다 노하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상사, 뭐 LX도 마찬가지지만 상사를 만나셔서 우리 제품이 과연 그쪽 환경이나 법이나 문화에 적합한가를 한 번은 검증을 받고 그 글로벌을 시도하시는 게 시간과 비용과 시행착오 이런 부분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완성돼서 한번 검토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게 현실적인 답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서 정답을 저희가 뭐 결론 내릴 수는 없고, 그럼 또 이제 궁금한 게 막 생기실 거야. 플로어에서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한 20분에서 25분 사이에는 끝낼 거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하시죠. 그냥 벤처 투자 업계 전반적인 모든 질문 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프박스 대표 장현우라고 하고요. 사실 여기 많은 스타트업이 나와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또 저희가 IR 데모데이를 남겨두고 있으니까 각 투자사마다 투자의 단계 어느 정도 뭐 우리는 시드까지만 한다던가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보생명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뭐 초기 기업부터, 그러니까 시드부터 해서 시드는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프리 A부터 해서 프리 IPO까지 전 단계를 다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저희 모회사에서 검증 가능한 제품을 이제 갖고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시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시드 프리 A 정도부터는 검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CJ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게 프리 시리즈 A부터 보통 이제 시리즈 C 정도까지 많이 보고 있고요. 섹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저희는 반도체부터 뭐 핀테크, 엔터, 바이오까지 일단은 그룹의 색깔과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를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저희 역시도 시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시리즈 A에서 한 C 정도 뭐 투자하는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 투자 단계별 투자 이런 걸 막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뭐 팁스 얘기 나왔는데 팁스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시드 팁스도 있고 뭐 스케일업 팁스, 딥테크 팁스. 팁스 쪽으로 일단 초기는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아무래도 CVC는 그 팁스해서 성장하는 회사들을 좀 보면서 그 다음에 투자를 들어가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개인적인 회사와 상관없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타트업 CEO의 가장 큰 덕목 하나씩만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면담도 해보고 투심이도 하고 할 때 이제 사람을 본다고 하는데 그럼 사람의 뭘 보는지 조금씩 다 틀리실 것 같아요. 네. 하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는 네, 협업을 또 중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정직과 성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간의 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솔직히 못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각 현업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고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는 성실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투자 검토하면서 대표님들 만나 뵙고 이제 얘기를 듣는데 그 창업 배경을 좀 저는 되게 중시합니다. 이분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 기업을 왜 만들었는지를 되게 중시하게 보고요. 그래서 그 대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같이 창업했는지 그 주변 사람들도 좀 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소통을 어느 정도 잘하는 대표인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다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뭐 정직이나 이런 걸 왜 중시 여기냐면 사실은 이제 투자 검토를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뭐랄까 자기들 어필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말을 뭐 지어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확인했을 때 나중에 이제 달라지는 경우도 좀 생기거든요. 근데 상호간에 사실 시간 낭비나 효율을 위해서는 사실 정확하고 솔직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물론 어느 정도 이게 자신을 뭐 포장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 검토하는 사람 결국 그걸 계속 간파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할 거고 자료를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에 시간 낭비를 안 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맨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맥락입니다. 맥락, 탄탄한 맥락. 그게 모든 걸 얘기해요. 컨텍스트가 있느냐. 네, 스토리텔링, 탄탄한 맥락, 그 창업 배경과 뭐 그런 그쵸 말 되네 이런 거. 예, 그렇죠. 무릎 탁 치면서 말 되네. 네. 성장 단계마다 그 필요한 역량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리의 특성을 가져서 초기 스타트업이다라고 한정을 하면 저는 그 대표님이 우리 회사의 제품
상황과 현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믿음이 갑니다. 뭐 인원이 뭐 초기 스타트업이라 몇 명 있지도 않은데 뭐 예를 들어 뭐 재무자료는 뭐 IR 담당이 줄 거예요. 기술은 CTO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러면 저는 그 대표님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좀 안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10몇 시간 일 하셔서 그렇게 성장을 만들어 내시고 그게 대표님께서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자 질문. 네, 특별 찬스. 그 평균적으로 평균이라는 용어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기업 한 개사에 투자하실 때 몇 번 정도 만나시고 대략적으로 투자까지 가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었는지 제일 짧았던 사례랑 제일 길었던 사례 각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평균 뭐 10번 이상은 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짧았던 거는 2달, 그리고 긴 거는 한 8개월까지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짧은 건 한 3개월 그리고 길면 뭐 1년 이상 지켜본 회사들도 있고요. 근데 너무나 이게 그 회사나 아니면 업종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 딱히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통상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한 2달 내외가 기간으로서는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금액으로서는 한 15억 정도가 가장 평균적인 것 같고, 만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걸 담당하는 심사역의 친밀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긴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는 뭐 IR 당일에 투자 커밋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투자 검토를 오래 하는 경우는 뭐 한 10달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고, 획일화 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들 비슷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뭐 한 3개월 정도가 제일 짧은 편인 것 같고, 뭐 길면 7, 8개월 이상 계속 볼 수밖에 없고요. 뭐 만나는 횟수는 사실 이제 그 기간에 비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오래 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 VC다 보니까. 예. 지금 그 질문이 참 어저께 저에게 점심 먹은 팀이 좀 특별했는데 딱 2년 만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초기 기업인데 2년 걸려갖고 안 망한 게 다행이네요. 네, 2년 동안. 네, 대표이사가 5번 만났으니 담당자 몇 번 만났을지 저도 가늠이 안 나는데, 네, 딱 2년 만에 걸린 케이스도 있고, 짧게는 네, 한두 달에 되기도 하죠. 진짜 저희가 껴줘, 예를 들어서 그럼 이 투자에 껴줘, 우리 어떻게든지 맞출게 이러면은 빨리 되기도 합니다. 투자에 걸리는 기간은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데 길어지는 경우는 투자사의 문제라기보다 그 회사의 상황인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좀 기다려주는 시점을 좀 조율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저희도 뭐 한 10에서 20 정도를 생각하고 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만나는 거는 사실은 저희는 시간을 아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대표님들 시간 되게 소중하고 뭐 그리고 업무 시간에 엄청 빡빡하게 스케줄이 있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난다기보다는 소통을 조금 편하게 캐주얼하게 하면서 이해도를 높여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사실 카톡, 전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정말로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서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 저는 회계법인 딜본부나 아니면 VC 투자심사 쪽에 관심이 있어 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저는 그런 VC 관련된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학교 내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스타트업
중에서 투자 유치가 필요한 스타트업을 컨택을 해서 그런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CVC에서는 딜 소싱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랑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혹시 투자 검토를 부탁을 드려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또 과제하시는 학생이 하나 또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는 정확하게 못했는데, 그러면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투자를 도와준다는 게 어떤 걸 도와주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스타트업인데 그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직접 메일을 드리고 대표님과 연결을 해서 NDA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련해서 모델링 돌리고 그리고 그런 티저 같은 거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농담이었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투자자와 스타트업 중간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IR 자료를 만들거나 투자 준비하는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연락처 받으셔갖고 저 소개하고 싶은 스타트업 IR 자료 보내시고 한번 봅시다. 네. 그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딜 소싱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셨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초반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각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모전처럼 해서 발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내에서 추천하는 팀들. 교보생명 밑에도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또 현대코퍼레이션 밑에도 또 여러 회사가 있고 CJ에도 여러 회사가 있는데 각 회사에서 추천해 오는 팀들 또는 우리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맞는 또 이렇게 오늘 같은 자리에서 또 발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발굴을 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회사를 찾기도 하고 뭐 태양광 회사다 그러면 찾아다니시겠죠. 우리 김 본부장님께서 태양광 관련된 솔루션을 어떤 스타트업이 하고 있다더라.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소싱도 하시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학생이시니까 사실은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정확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농담으로 제 선배 이제 심사역이 하신 얘기가 투자 심사역은 눈 뜨고 있을 때는 항상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는 뉴스, 오가면서 보는 정보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서 투자 기회가 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 하다가 필요하면 액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개인적인 그런 것들로는 그냥 인터넷에 올라가는 기사 한 줄을 보고 그걸 보고 콜드콜로 해서 투자까지 연결한 적이 저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양한 방식 뭐 산업을 스터디에서 들어가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우연히 얻어지는 기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네트워킹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사실은 좋은 딜을 찾는 거는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네. 네. Y 콤비네이터가 제안한 방법 중에 하나는 스타트업 CEO는 하루에 100통 이상의 메일을 보내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누가 찾아오진 않죠. 또 많이 알리는 노력들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투자자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에요. 이게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칭 뭐 그냥 아예 뭐 그런 거 그냥 하지 뭐.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하고 같이 1층으로 내려가시는 기회에 명함을 교환하면서 어떻게 어필할 건가 준비돼 있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진짜로 손정희 회장을 코엑스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래갖고 한 3분 동안 같이 있을 자리가 있을 때 멋지세요. 사진 찍어요. 뭐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근데 꼭 또 질문 있으시다고 손 드신 건가요? 네, 우리 잘 보셨다가 또 여기 나와 있죠. 회사 이름하고 성함들 그 홈페이지가 다 제가 쭉 다 봤거든요. 오기 전에 다들 잘 만들어져 있으시고 가면 포트폴리오도 있고 또
또 파트너들 심사역들 또 이렇게 사진도 올라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저쪽 이제 강북에 계시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또 여기 길 건너 김정은 본부장님 그냥 바로 한 5분도 안 걸리시죠? 3분 걸리. 요 테헤란로 일대 다들 사무실 있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창업지원단 장성길 팀장께 연락하시면 또 무심양면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냥 가기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건배사 하듯이 스타트업들에게 힘주는 뭐 나만의 어떤 멘트 한 줄로 자, 격려의 말씀들을 한번 쭉 하면서 다 끝나면 박수 치고 끝나겠습니다. 네, 우리 저쪽부터 하죠. 이쪽에서 계속 했었으니까 고맙죠. 네. 전한중 본부장님. 네, 저는 그 사회생활을 처음에는 그 대기업을 시작했다가 스타트업 한다고 박차고 나가서 한 6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큰 돈을 번 건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얻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몸도 피곤하고 해서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기 어려운데 결과를 떠나서 열심히 하시면 저는 무언가 되게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꼭 열심히 하셔서 꼭 많은 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자리가 자리인지라 뭐 대기업도 겁나 빡시게 힘들고 불안하다. 그래서 이 자리가 있습니다. 네.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하고. 그저 뭐 최선을 다하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계속 뭐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이게 알려질지 안 알려질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창업을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나에게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그냥 어둡지만 하시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가장 오늘 받아본 질문 중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절박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되 본인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그 여정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본인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면 세상이 다 알아줄 거야. 내게 최고야가 아니라 과연 내게 정말 맞는 제품인가 시장에서 원하는가 이런 냉정함을 갖고 좀 더 제3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를 좀 바라보면서 회사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CBC 세션이니까 CBC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CBC를 같이 활용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양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찾고 있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 기업들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CBC를 활용해서 뭐 사업에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CBC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사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본인 핏에 맞는 그러니까 회사 핏에 맞는 기업들을 발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의문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셔라. 어느 순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창업자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그게 어떻게 보면 초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검증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긴 여정입니다. 뭐 10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뭐 하루아침에 뭐 대박 나는 꿈을 꾸고 시작하셨더라도 내가 그럼 왜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잊지 말고 계속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럼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